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원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 2편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1편, 2편 이렇게 영상을 2개씩이나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는 겸 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말씀드려보면 어느 순간부터 신인 가수 혹은 무명 가수의 노래가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탑급 가수들의 노래를 제치고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음원 차트 1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렇게 이름도 모르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된다는 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무명 혹은 신인 가수들, 그리고 그 소속사에게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해명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소속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 전략,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방법이라는 거는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음원 사재기 의심을 받는 각 소속사에서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럴 마케팅은 보여주기식 방법에 불과하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음원 사재기 의심을 받고 있는 각 소속사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잘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계속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까지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로 페이스북이나 기타 소셜미디어에서 노래를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멜론이나 다른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노래의 음원 차트 순위가 올라가는지, 그게 진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것과 관련된 증거 2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저 나름대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실험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실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실험은 2020년 1월 27일에서 1월 28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실험 방식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2가지, 진짜로 페이스북에서 노래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보고 멜론이나 기타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는가, 그거랑 왜 음원 사재기 의심을 받는 곡들은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가. 사실 꼭 그 노래들만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 2가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로워 약 56,000명 가량의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최근 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시물의 도달률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그래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새벽 00시 한 10분경에 어떤 특정 노래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새벽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지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글을 새벽 5시경에 삭제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0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이 게시물은 제 페이지 팔로워들에게 노출됐고, 그렇게 게시물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서 해당 노래를 들은 게 입증이 되면은 새벽 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음원 사이트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 실험에 사용된 곡은 브릿지 윈드라는 가수의 어느새 겨울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봤던 조건은 해당 노래의 데일리 감상자 수가 적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실험을 작년 12월부터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실험에 어울리는 적절한 노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친구의 노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시면 2019년 12월 11일 당시 데일리 감상자 수가 4명입니다. 그 다음 날인 12일에도 4명, 14일에는 8명, 23일에는 4명,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 노래로 실험을 진행 안 한 이유는 먼저 이 제목이 너무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돼 있고 그 영어도 이렇게 직접 쳐야 되는 게 너무 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멜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해당 문제로 좀 고민을 했었고, 왜냐면 멜론창에 저렇게 검색을 했는데 스펠링이 한두 개 틀려서 노래가 안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찾는 걸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튼 그 이유 한 가지랑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감상자 수에 체킹이 되려면, 그러니까 카운팅이 되려면 노래를 1분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노래가 과연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고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조금 아쉬워서, 왜냐면은 발매한 지가 좀 된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사람들이 혹여나 노래를 재생하고 1분이 되기 전에 이탈을 해버리면은 제대로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노래는 결국 실험에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 말고도 뭐 이런 노래나 이 노래처럼 또 다른 친구가 부른 노래도 있었는데, 이 노래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목이 좀 치기 어렵거나 좀 흔한 제목이라서 제외시켰고,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에서 예전에 발매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한창 그 실험을 계획하면서 노래를 찾고 있을 때, 그때가 12월 말이었으니까 어떤 겨울 관련된 키워드로 돼 있는 노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 중에 하나였던 노래가 겨울이 온다, 이런 노래도 있었고, 보시면 12월 26일에 데일리 감상자 수가 0명이었습니다. 이 노래도 있었고, 뭐 겨울이 흐르다 이 노래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어느새 겨울, 이 노래가 제가 생각하는 여러 조건들이랑 제일 부합해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네라는 분의 겨울이 온다, 이 노래도 2019년 12월 27일에 발매된 노래고, 이 브릿지 윈드 이분들의 어느새 겨울, 이 노래도 2019년 12월 19일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기록을 쭉 보시면 12월 26일에 데일리 감상자 수 1명, 그리고 그렇게 제가 처음 들은 날 27일에 1회 카운팅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27일인데 감상 이력은 실시간 반영이라서 바로 반영이 된 건데, 이 데일리 숫자는 전날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튼 그 이후로도 이 데일리 감상자 수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12월 29일에 1명, 30일에 2명, 31일에 1명, 1월 2일에 1명, 3일에 2명 등등 이렇게 데일리 감상자 수를 체크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약 한 달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 데일리 감상자 수는 제일 많았던 때가 2명이었습니다. 0명이나 1명, 2명 이렇게 계속 흘러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당 노래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진행했고, 그 실험 영상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새벽 0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끝나고 대체휴일도 끝나고 이제 화요일 새벽인데요. 이때 보면은 12시 8분 이때 제가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적은 다음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00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올려 볼게요. 네, 올렸고요. 사실 이런 게시물에 뭐 좋아요라던가 댓글이 달리는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는 페이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글들이 뭐 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할 거는 한 3, 4시간 정도 뒤에 새벽 내로 다시 저 글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시 11분부터 새벽 몇 시간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제 페이지 팔로워들 중에서 저 글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멜론에 가서 들어보겠죠. 저는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멜론으로 넘어간다, 이것만 입증이 되면 저의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4시간 정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몇 초 차이겠지만 글을 올리고 한 5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시면 날짜도 그대로 1월 28일 맞고 시간도 지금 오전 5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직 5시 11분이 안 돼서 그런지 일단은 4시간 전에 올렸다고 뜨는데 도달이 2354명, 참여가 42, 좋아요가 3명이네요. 이런 식으로 도달과 참여는 뭐 이거 게시물을 클릭해 본 사람 같은데, 아무튼 도달이 2300명 정도 됩니다. 약 5시간 동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8일 이제 5시 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5시 5분이 지나고 있고 5시 6분이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글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5시 6분 됐고 글을 삭제해 볼게요. 삭제. 그럼 이렇게 글이 없어졌습니다. 네, 제 페이지에서 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00시 11분에 글을 올리고
지금 오전 5시 6분에 글을 삭제했으니까 약 5시간 지났죠.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제 글을 본 사람들이 한 2,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글을 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그 멜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추천해 준 대로 그 곡을 재생하고 들어봤을까요? 이거는 오늘 오후 5시, 6시쯤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멜론 시스템이 그래요. 언제 발표하더라? 자, 이거 본 지가 좀 돼서 일단은 오늘 오후가 되면 이 새벽 사이에 몇 명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건 멜론 시스템상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럼 오후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뭐 0명, 1명, 2명 정도 듣던 이 노래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새벽 동안 참 궁금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제 가정대로 뭐 눈에 띄게 몇십 명 정도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오후에 다시 이제 결과를 보고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감상자 수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 한 달 동안 찍힌 적 없는 두 자릿수의 감상자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의 도달과 비교해보면 뭐 감상자 수 2명은 원래 있는 수치라고 보고 12명이 저로 인해서 유입됐다고 보게 되면 도달수 대비 음원 사이트로의 전환율은 0.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일단 제 페이스북 페이지 자체가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원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그런 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랑은 전환율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한 제가 그냥 멜론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만 첨부해서 올린 게시물이기도 했죠. 요즘 음원 바이럴 마케팅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티저 같은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노래가 마음에 들면 멜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율이 더 높아지겠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조건이나 스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실험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음원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은 전환율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멜론만 생각하고 멜론과 관련된 자료들만 계속 모아왔는데 혹여나 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중에 진이나 다른 음원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일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노래를 홍보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음원 사이트로 넘어간다 라는 게 증명됐죠. 또한 새벽 시간에도 그게 가능하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일날에는 이렇게 14명이나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1월 30일에는 5명이 들었고 2월 2일에도 5명이 들었습니다. 2월 4일에도 마찬가지로 5명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2월 4일까지 들은 제 기록을 보면 딱 2번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한 번이랑 제가 설날에 고향 갈 때 운전을 하면서 랜덤 재생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서 들은 적, 이렇게 해서 총 2번밖에 안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제 아이디로 뭐 여러 번 들었다거나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튼 이렇게 제가 이 노래를 관찰 시작한 12월 말부터 실험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데일리 감상자 수 2명을 못 넘었던 노래가 현재는 5명씩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로 인해서 제 페이스북 페이지 글을 통해서 멜론으로 유입된 사람이 12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9명은 한번 들어보고 별로라서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듣는다고 해도 그 12명 중에 3명은 계속 꾸준히 듣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잔존율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 잔존율은 당연히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된 사람 대비 남아서 계속 그 노래를 듣는 사람 비율이 25%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는 이런 잔존율이 25%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노래를 한 번만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도 증명이 됐고 잔존이 돼서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됐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 도달수가 2300 정도였는데 나온 결과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달수를 올리기만 하면은 당연히 음원 사이트로 유입되는 숫자도 더 커질 거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잔존해서 계속 듣는 사람들도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노래를 계속 홍보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노래를 듣게 만들고 그 중에서 잔존된 사람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노래 듣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쌓아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역주행이 가능하겠죠.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 수가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확률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수
그것만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500만 명 이렇게 늘려나가면은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확률대로 음원 사이트로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카운팅돼서 실시간 음원 차트 상위권, 그리고 일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직접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이제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은 또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바이럴만 가지고 인지도 없는 가수가 1위를 하니까 이상하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탑100 진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1위가 가능하다는 건 어려워 보인다, 바이럴로 1위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왜 차트 상위권은 가능한데 1위는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음원 차트 1위라는 게 그 1위가 되기 위해서 뭐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팬클럽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그 가수의 외모, 나이, 성별, 데뷔 연수 등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거나 감점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음원 차트 1위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그 노래를 들은 유니크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음원 차트 1위를 하려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까요? 2020년 2월 5일, 그러니까 어제 멜론 일간 차트를 보면 이 차트에서 1위를 하려면 일간 이용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2위가 한 50만 명이네요. 다른 날짜도 보면 1월 10일에는 창모의 메테오가 1위였고, 그때는 이용자 수가 마찬가지로 한 68만 7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28일에는 1위를 하기 위해서 한 65만 명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재기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2019년 12월 23일 백정씨의 이 노래는 한 67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이 김나영 그리고 양다일님의 이 노래는 이용자 수가 76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멜론 차트 1위를 하려면 하루에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줘야지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도가 없는 가수가 1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렇게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까지가 진짜 사람이 들은 거고 몇 명까지가 기계로 작업을 한 겁니까? 기계로 돌린 건 10만이고 나머지 60만 명은 사람이 들은 거다? 아니면 기계로 돌린 게 한 40만 명 정도고 나머지 한 30만 명 정도만 사람이 들은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 30만 명 정도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유입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30만 명이 들어주면은 일간 차트에서 한 10위권에는 이렇게 랭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만을 통해서 음원 차트 10위권에 랭크 될 수 있다면 저 같으면은 굳이 기계를 안 돌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만약에 그 노래가 진짜로 좋은 노래라면 이렇게 10위권에만 바이럴 마케팅으로 올려놔도 진짜로 좋은 노래라면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들을 것이고, 그리고 차트 상위권에 있으니까 새로운 유입자도 비교적 쉽게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차트 순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래가 안 좋은 노래라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번씩은 듣게 만들어서 차트 상위권에 이렇게 올려놨지만 노래가 별로라서 한 번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안 듣게 된다면 순위는 점점 떨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순위는 사람들이 결정해 줄 건데, 굳이 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기계로 추가적으로 더 스트리밍을 발생시켜서 꼭 1위에 오르려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간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자 수가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자 수로 카운팅이 되려면 그 노래를 1분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멜론을 비롯해서 국내 음원 사이트를 보면 무료 회원들은 1분 이하 듣기만 가능하고 1분 이상 들으려면은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16년 이후로는 실명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40만 개의 계정을 실명 인증을 통해서 유료 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쳐도 과연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회원권 비용, 거기다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유동 IP를 사는 비용, 그리고 컴퓨터나 장비 세팅을 하는 비용, 기타 등등 비용들을 따지면 저렇게 한 40만 개 계정을 돌리는데 필요한 비용은 한 달에 한 최소한 30억에서 40억은 들 겁니다. 그러면은 향간에 나돌고 있는 뭐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차트 1위를 하는데 2억 5천이 필요하다. 도대체 한 달 동안 몇 개의 곡을 작업해야지 그 원가라도 다 뽑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런 회원권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해킹을 통해서 구한 아이디를 그렇게 기계를 돌리는데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멜론이 유료 회원수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8% 정도 되는 40만 명의 계정을 해킹해서 관리한 업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킹한 계정으로 스트리밍을 맨날 돌리는데 그 원래 계정 주인한테 한 번도 안 걸렸다. 40만 명 중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만 명 정도만 기계로 돌린 거고 나머지 60만 명은 바이럴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60만 명 정도를 바이럴 마케팅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면은 일간 순위 3등, 4등 정도를 하는데 굳이 나머지 10만 명을 기계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은 가능한데 1위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는 몇 위까지가 한계고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위까지는 물리적으로 유입되는 게 가능한데 그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설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이제 음원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딩고의 대표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를 한 영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이 딩고 얘기는 3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딩고에 관련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고고고.